남편이 이제 보니까 주사가 있어. 술만 먹으면은 아내를 때리는 건 아니지만 뭔가 물건을 다 때려 부시고 싱크대에 도끼를 꽂아 놓고 안녕하세요. 알려주고 파헤쳐주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오늘은요, 나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아내가 이혼하재요. 우리 남편이 이혼하재요.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인가? 과연 이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요, 어떤 아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혼 사건을 맡기셨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보니까 주사가 있어. 술만 먹으면은 아내를 때리는 건 아니지만 뭔가 물건을 다 때려 부시고 싱크대에 도끼를 꽂아 놓고 저쪽에 약간 시골에 사는 분이셨는데, 시골이라고 해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냥 출퇴근을 하면서 그 시골에 엄청 큰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사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마당이랑 이렇게 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장작 패는 그런 벽난로 같은 것도 설치해놓고, 거기 이제 장작 패는 도끼가 있는데 술 취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싱크대에 도끼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도끼가 꽂혀있는 사진 같은 거 이제 증거 사진으로 들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술 먹고 극단적인 선택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전원주택이 크니까 CCTV가 막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막 동물들도 키우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CCTV 앞에서 일부러 목을 매다는 신용을 하고, 뭐 이런 CCTV 자료화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접시 집어 던지고 막 다 부서진 사진들 뭐 그런 것들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이거 이혼하셔야 되겠다, 자기 벗어나고 싶다 하니까 그래서 이혼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남편분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아내한테 이제 소장을 받고 충격받았다, 나 정말 어떻게, 난 당신이랑 절대 헤어질 수 없다, 내가 잘하겠다, 고치겠다, 그러면서 아내를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이미 그런 게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마음이 너무 굳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남편이 자꾸 전화가 온다, 이혼 안 한다고 전화가 온다 라고 하시길래, 그럼 제 번호를 드리고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화번호를 줬는데, 그 남편분이 그 다음부터는 술에 취해서 밤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는 거예요. 자기는 변호사님 진짜 아내에게 잘할 수 있다, 술 취해서 다시는 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술 취해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시는 것만 봐도 아내분은 마음이 안 돌아가실 것 같다, 저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러고 밤에 아예 차단해놓고, 그랬더니 저희 사무실 찾아서 저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변호사를 이제 선임하셔가지고 이혼 소송이 진행이 돼서, 그 사건 당연히 이혼이 됐죠. 이혼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지만 이혼 당하고 싶지 않은 배우자분들이 있어요. 그러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이제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아내 또는 남편의 이혼 소장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이혼이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소장 받고 나서 고민하시는 피고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배우자분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유책이 없다는 걸 입증해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이혼 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마음이 돌아서서 소장까지 날렸는데, 그게 기각됐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그 판사가 그냥 이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돌아설까요? 그 판결 하나만 가지고? 그때는 진짜 파탄이 더 난 상태인 거예요. 소송을 하면서 서로 진짜 못 볼 꼴 볼 꼴 다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냥 강을 건너게 되는 경우들도, 소송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게 됐는데 판사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 해서 아내 또는 남편의 마음이 돌아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장을 날린 사람이 가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탄 관계로 가게 되고, 그게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면 결국에는 부부 생활에 파탄 났다, 가출 이런 걸로 인해서 또다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그냥 소를 취하시켜셔야 돼요. 소 취하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뭐 기각 판결 이걸 받기도 쉽지가 않고, 왜냐면 이혼 소장을 날렸다는 건 유책 사유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혼 소장을 날린 배우자의 마음을 돌려서, 그래서 소를 취하게 만드는 경우가 좀 그나마 좋은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잘 안 되죠. 근데 소취화시킨다는 게, 이혼 소송을 고민할 때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뭐 원데이 투데이 고민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여러 번 참고 여러 번 시도해보다가, 아니 우리가 남녀가 연애를 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 그게 누적이 돼서 헤어지자 이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헤어지자 하고 나서도 다시 재결합했다가 헤어졌다가 재결합했다가, 그제서야 지난한 과정을 반복하다가 어느 한쪽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고 뭐 연락을 안 받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하물며 법적인 결혼은 어떻겠어요. 양가 부모들 가족들까지 다 관련이 되어 있고 아이까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 이혼 소장을 날린다는 결정을 하고 실제로 소장이 접수가 되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고민과 갈등 해결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을 돌린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근데 폭행, 주사, 도박 이런 뭐 중독적인 증세로 있는 경우에는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뀌셔야 되는데 그걸 바뀌었다는 거를 한꺼번에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좀 취하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소장을 쓴 사람이 뭐 아내인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아내가 이제 전업주부라서 고민하다가 이혼을 선택을 했지만 이혼하고 난 이후에 경제적인 능력이 상당히 좀 없어서 뭐 재산 분할 받을 것도 딱히 없고 그 이후에 생계를 꾸리기가 막막하다. 특히 아이가 어려서 자기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주는 양육비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자기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보조 양육자로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배우자가 아주 반성하는 참회의 빛을 보이고 상대방을 설득한다고 하면 이게 소치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싹싹 빌면 이렇게 좀 갈등이 봉합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뭐 일시적인 외도. 그래서 외도는 사실 여러 번 외도를 했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봉합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고 근데 뭐 한 번 외도했다 내지는 외도한 거를 아내가 알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막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용서해줘 뭐 그러고 하면은 좀 봉합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진짜 되게 어려운데요.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의 경우에 소치화를 했던 사례를 보면 그 아내가 어머니, 그러니까 장서 갈등이 있는 사례였는데 아예 그냥 친정과 연을 끊겠다라고 했어요. 연을 끊겠다라고 하고 장모님과 그 사위를 더 이상 만나게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고 마음을 설득해서 돌려 세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좋은데 장모가 힘들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아내가 그동안은 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못하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태도로 일관하다가 갈등이 심해져서 이혼까지 갔는데 아내가 중심 잡고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봉합이 되면서 수치화를 했던 케이스를 본 적은 있어요. 이런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 한번 소송을 날린 사람의 마음을 돌려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까지 왔다는 거는 진짜 홧김에 이혼하자 해서 싸우자 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말 많은 징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갈등들이 누적이 되어 옵니다. 그때 잘하셔야 돼요. 소장 날리기 전에 하셔야 돼요. 봉합을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나는 이혼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싸우면은 막 그래 헤어져도 괜찮아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헤어지고 나면 그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경력이 단절됐던 아내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생활하는 게 힘들 수 있고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혼자 산다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분들 경제활동 하시거나 뭐 하면서 그런 것들을 건사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아이를 만약에 남편이 키워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더 힘들죠.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있을 때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눌러주세요. 알파 변호사였습니다.